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물어보실 건 물어보시고 제가 답할 건 답하고 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마련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가처분 소송에 또 연관이 되는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작성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물어보실 건 물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제가 먼저 그냥 어떤 전체적인 취지에서 얘기 드린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치과계 이런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어떤 좀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대부분의 회원들은 사실은 이걸 원치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의장단도 그런 취지의 그런 어떤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대부분의 그런 회원들이나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되게끔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기자분들도 좀 그런 취지로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그런 이 자리가 그런 쪽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가처분에 이제 저쪽에서 잠깐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하고 NT는 좀 되십니다. 네. 가처분에 일단 주요 요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혹시 뭐라 그러나요? 고발 보수장이랄까요? 아니면 소송의 이유? 그거는 가처분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일본 후보로 출마했던 박영석 후보께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여러 가지 이유는 많죠. 그거를 일단 몇 가지만 좀 추려볼 수가 있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개별의 사항은 사실은 다 일일이 따지자면 그건 한이 없는 거고요.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이렇게 본인 측 주장으로는 불법 선거 운동이다. 이건 불법 선거 운동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가 미흡했고 그런 미흡한 조치의 결과에 따라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결국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그런 가처분 소송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여튼 이의 신청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표를 밝혀 주십시오. 덴탈포커스의 서영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이죠. 네. 가처분 신청 직무 집행 정지, 소위 그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보통 가처분 신청은 당선 무효 혹은 선거 무효 이걸 본안 소송이라고 하잖아요. 이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 직무를 좀 정지해달라 내는 게 가처분 신청인데 그 당선 무효 혹은 선거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게 아직 아무런 그거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 당선 무효 소송 또는 선거 무효 소송 이런 본안 소송은 전혀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도 4월 27일 날 접수된 상황이고 저희한테 그게 최초로 통보가 온 게 5월 7일 날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제기 사실은 여부는 지금 모른다는 네, 저희가 말씀이죠?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제기가 돼 있는데 통보가 안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기가 아예 안 돼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아까 저기 이의 신청 관련한 내용이 또 거의 대등소이하다고 선관위에 지난 3월 28일 날 이의 신청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의 신청과 대등소이하다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은 여기 기자분님들은 아마 대략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대팀 정계십니다. 그 지난 전임 당사들이 그 선관위에 이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7개 합니다, 8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마 그 박영수 후보가 지난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 대충 이제 그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물론 이제 선관위하고 집행부는 좀 다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랄까 이런 건 혹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난 그 선관위에서 사실은 이제 그 원래는 감사단이 지난 집행부의 감사단이 8개 항목을 지적해서 선관위에 이거를 어떤 고발 조치하든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선관위는 다시 이제 이거는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 당시 김철수 집행부에 다시 이제 그거를 일임을 했고 김철수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떤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후에 그 중에 3건을 고발 처리를 한 상태로 돼 있고요. 그 3건은 이제 뭐 대략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건 중에 3건 정도가 고발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어떤 자문을 받아서 고발을 한 거고 그게 아마 한 4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집행부 이제 30대 집행부 끝나기 전인 4월 20일경 정도로 아마 그게 그 3건이 각각 그 고발된 걸로 알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료 유출, 그러니까 협회 내부의 어떤 자료 유출에 대한 고발. 그다음에 2번째가 뭐 여기 아시다시피 세미나 비즈 기자에 대한 어떤 고발. 또 3번째가 그런 어떤 선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거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고발. 이제 이렇게 3건이 아마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하고 2번째는 5월 중에 이제 지금 이미 그 성동 경찰서에서 한번 이제 조사를 받은 거고요. 고발인 조사를. 근데 이제 3번째 거는 아직도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향후에 이제 고발인 조사가 다 마쳐지면 이제 피고발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피고발인 조사보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피고발인이 누군가요? 그 1번이 그 첫 번째가 자료 유출인데 그것도 사실은 자료 유출자가 누군지 밝혀달라는 고발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고 그다음에 2번은 김선영 기자니까 뭐 그거는 피고발자가 있고 3번도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도 밝혀달라는 고발이니까 그거는 뭐 둘은 사실은 어떤 수사 의뢰라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각신문의 최학주 기자고요. 3번 아까 저 부회장님 말씀에 3번에 누가 대량 문자를 발송했는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걸 찾아달라는 고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캠프에서 보낸 문자인가요?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죠. 그걸 저희가 다 알면 제가 수사관이니까요. 네. 전임 집행부에서 고발을 한 건인데 부회장님 모르세요? 네, 아니 문자 번호만 거기 이렇게 아니 저 발송 번호 전화 번호가 있죠 거기에. 그 전화 번호가 내용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 대충. 내용도 거기에 그 무슨 뭐 어느 캠프를 지지해 달라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거가 뭐. 예.
그 특정 캠프를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발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차피 뭐 저도 그 관련해서 지금 두 개의 사안 자체는 지금 피고발인이 없고 신원불상으로 좀 고발이 됐을 거고 네. 하나만 지금 그 피고발인 특정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그런 어떤 1번, 2번, 3번에 각각의 이게 협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이냐 진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진짜 지극히 어떤 특정 캠프가 피해를 입은 건에 대해서 고발이 된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수사 결과가 결국엔 나와봐야 되는 문제고 누가 피해 저기 그 실험불상의 피고발인이 누구였는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나와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지금은 그거를 지금 논의하는 거는 시기상조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지금 이제 30대 집행부는 이미 이제 30대 집행부에서 그거에 현실적으로 잘 이제 대응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제 뭐 감사님들이나 또는 대의원들이 판단해 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제 가처분의 이건 고발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이라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채권자는 이제 박영석 이제 후보고 채무자는 이제 이상훈을 비롯한 이제 선출직 총 4명이 채무자인데 어느 누구한테도 연락이 오거나 이제 한 적은 없습니다. 협회에서 하신 적도 없고. 네, 저희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어쨌든 논의를 거치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결정이 나서 또 직후에 또 항의를 한다거나 뭔가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었나요? 박영석 캠프 쪽에서? 그 결과에.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본인들의 어떤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법원에 이걸 했겠죠. 저희한테 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4번 캠프의 선출직들한테 뭐 불만을 제기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이의 신청의 결과를 선관위에서 그런 어떤 이제 이의 신청을 안 받아들여주는 쪽으로 결정낸 것이 뭔가 이제 그동안의 선거 과정의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취지의 그런 어떤 신청 내용에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엠플라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으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또는 반려되는지 그런 뭐 시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쯤 그런 뭐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뭐 그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제가 아직은 법원에서 할 일이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처분 이제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에 대한 이제 결정을 일단 아마 5월 27일 날이 아마 그 신문 기일로 잡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가처분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고 혹시 이제 한 번 정도 더 신문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정 후에 그런 가처분 그 결정에 대해서 뭔가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불만이 있는 쪽에서 이의가 있는 쪽에서 그리고 또 이의 신청 후에도 또 뭔가 그 불만이 있으면 이제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본안 소송 하여튼 뭐 법원은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한 결정 과정인 것 같습니다. 덴티 정표식입니다. 집행부는 지금 박영석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어느 정도나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혹시 그거를 받아들여질 가능성 이런 걸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뭐 그 심각성은 우리 지금 느끼는 심각성은 일단은 뭐 아주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하여튼 뭐 의장단이 됐든 또는 감사단이 됐든 또는 회원 대부분이 됐든 이 어떤 이런 가처분 소송으로라든지 또는 사실 이의신청 때부터도 그런 건데 어떤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직각의 선거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선거랑 비추어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든 거를 고려할 때 이제 회원들의 그런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들여주는 게 어떤 직각회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여튼 다들 어렵고 한 시점이고 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다른 기타 이제 법안 이제 이렇게 그 통과해서 이제 뭐 렌탈 어시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긴급하게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은 지금 시점에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소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성공 확률은 뭐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지 않은 매체 한두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종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기 뭐 이제 우리 홍보위원회 사실은 오늘 이거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 홍보이사님들이 이제 새로 두 분이 아마 이제 임명이 되셔서 지금 아마 7시까지 저기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우리 기자님들하고 첫 이제 상견례를 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가셔서 우리 앞으로 홍보이사님들 잘 좀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이사님들하고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장소를